런던에서 온 야생동물 영상 제작자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화려한 일본 시바견이 조용한 한국 진돗개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죠. 시끄럽게 짖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지만 하얀 진돗개는 단 한 걸음, 단 한 번의 낮은 소리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고요함이 소음을 이긴다. 처음엔 진돗개를 그저 충성스러운 개로만 알았던 그는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도에서 험한 멧돼지를 사냥하며 길러진 이 개들은 혼자 생각하고 팀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웠죠. 필요한 순간에만 힘을 쓰는 진돗개와 일본의 시바견이 무엇이 다른지 지금부터 확인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리한 비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욕만 아니면 구독자님의 생각은 소중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이바 모건이에요. 런던에서 왔고 아이들을 위한 간단한 야생동물 영상을 만들죠. 저는 명확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원인과 결과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은 세계처럼 느껴지는 오래된 도시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개와 함께 있었죠. 길 양옆으로는 키 큰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가벼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러운 음악처럼 흘렀죠. 왼쪽에는 독일 남자가 카이저라는 이름의 건장한 점원 셰퍼드를 데리고 있었어요. 오른쪽에는 프랑스 여성이 마농이라는 푹신한 푸드를 안고 있었죠. 분수 근처에서는 젊은 미국인이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개 품종을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두 사람과 두 마리 개에게로 향했어요. 첫 번째는 미카라는 젊은 일본인 디자이너와 그녀의 시바견 코타로였습니다. 코타로의 털은 윤기나는 젓갈색이었어요. 꼬리는 작은 시나몬 롤처럼 등 위로 단단히 말려 있었죠. 자신이 길의 주인인 것처럼 걸었습니다.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사람들은 코타로가 지나갈 때 미소를 지었죠. 미카는 화려한 목줄을 고쳐주며 아이들이 손을 흔들 때 웃었어요. 두 번째는 최 씨라는 조용한 한국인 할아버지와 그의 진돗개 백운이었어요. 백운의 털은 새 눈처럼 깨끗하고 하였습니다. 반짝이는 목줄도 스카프도 리본도 없었어요. 최 씨의 발치에 머리를 들고 차분한 눈으로 누워 있었죠. 관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저 지켜볼 뿐이었죠. 움직임이 적을수록 저는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시바견은 유명하고 진돗개는 그저 충성스러운 한국 개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좋아했어요. 한국 드라마도 좋아했죠. 하지만 한국개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엔 작은 생각만 있었어요. 충성스럽고 용감하다, 그게 전부였죠. 저는 틀렸어요. 몰랐던 거죠. 노트를 꺼내 간단한 문장들을 적었어요. 나중에 기억하고 쉽게 번역할 수 있도록요. 시바견은 화려하고 빠르다. 진돗개는 조용하고 강하다. 공원은 연극이 시작되기 전 무대 같았어요. 해가 구름 사이로 미끄러지며 모든 것을 부드러운 금빛으로 칠했죠. 코타로가 백운을 봤습니다. 움직임을 멈췄어요. 귀가 앞으로 향했죠. 꼬리가 조금 더 높이 섰습니다. 처음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엔 진지해졌죠. 벤치 옆 하얀 개를 향해 천천히 세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카가 코타로 이리 와 하고 불렀지만 코타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중하고 있었죠. 마치 학교 첫날 뭔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너무 집중했습니다. 최 씨를 흘끗 봤어요. 그도 움직이지 않았죠. 한 손은 지팡이에 다른 손은 옆에 자연스럽게 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차분했어요. 백운의 눈도 차분했죠. 차분한 눈, 차분한 숨, 차분한 자세. 저는 진돗개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조금 읽어본 적은 있었어요. 한국 토종견 한 주인에 대한 강한 충성심, 집을 찾아가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 하지만 읽는 것과 보는 것은 달라요. 보는 것은 진짜죠. 백운을 지켜보면서 큰 결정 전의 고요함처럼 공기 중에 묵직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코타로가 직선이 아닌 가벼운 곡선을 그리며 걷기 시작했어요. 발이 잔디를 부드럽게 눌렀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예뻐 보였어요. 근처 사람들이 다시 미소를 지었죠. 작은 왕자 같은 개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화려한 목줄을 한 젓갈 쇳개를 좋아하기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벤치 옆 하얀 개를 바라봤어요. 백운이 놀라운 작은 행동을 했습니다. 코를 아주 빠르게 핥고는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어요. 너무 작은 동작이라 놓칠 뻔했죠. 단순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마치 당신을 봤어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제 첫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진돗개가 단지 충성스럽기만 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조용한 방식으로 똑똑한 걸지도 모르죠. 한국의 개가 제가 듣지 못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 선생님이 해주신 말이 떠올랐어요. 어떤 리더는 소음을 사용하고 어떤 리더는 고요함을 사용한다. 두 번째 종류가 더 오래 간다. 백운을 다시 봤습니다. 시끄럽지 않았어요. 화려하지도 않았죠. 지도의 중심점 같았죠. 코타로가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제 가까웠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을 맛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죠. 미카의 손이 목줄을 꽉 쥐었어요. 우리 주위에 작은 침묵의 원이 생겼습니다. 독일 남자가 카이저를 조금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프랑스 여성이 푸들에게 속삭였죠. 미국인은 휴대폰을 들었지만 화면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들조차 걷기를 멈췄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 한 줄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어요. 빨간 공이 길 가장자리에서 멈췄고 왠지 그게 저를 긴장시켰죠. 이건 단순히 귀여운 만남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개가 어떤 종류의 리더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었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너무 빨리 판단하지 않겠다고. 첫 생각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코타로가 잔디를 가로질러 또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어요. 발이 풀잎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게는 크게 들렸죠. 귀는 곧게 섰고 꼬리는 높이 들려 있었어요. 눈은 스포트라이트처럼 백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카가 다시 불렀습니다. 코타로 이리 와.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코타로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게임을 이기고 싶어하는 아이처럼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를 흘끗 봤어요. 한 손을 지팡이에 얹은 채 가만히 서 있었죠.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백운은 서두르거나 짖지 않았어요. 작고 놓치기 쉬운 행동을 했죠. 코를 아주 빠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렸어요. 저는 그 신호들을 알아볼 만큼은 알고 있었죠. 진정 신호였습니다. 개의 언어로는 진정해요.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침착해요라는 뜻이죠. 조용한 친절함이었습니다. 코타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조용함을 약함으로 생각했죠. 더 크게 보이려 했습니다. 이빨 끝을 살짝 드러냈어요. 입술 들어올리기라고 하죠. 앞다리를 낮추고 꼬리를 높이 세운 채로 놀고 싶은 듯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플레이 바우라고 해요. 하지만 진짜 놀이 같지 않았죠. 도전장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허공에 이빨을 딱 소리나게 부딪혔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였죠. 에어스냅이라고 합니다. 난 진심이야. 날 바라는 뜻이에요.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꼈어요. 독일 남자가 카이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혼잣말처럼 복종 훈련이 부족하군이라고 했죠. 프랑스 여성은 푸드를 안으며 속삭였어요. 너무 드라마틱해. 젊은 미국인 라이언은 휴대폰으로 정보를 찾으며 스포츠 해설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진돗개 한국 출신. 토종 사냥개. 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 강한 영역 의식. 똑똑함. 독립적임. 차분함. 잠시 멈췄다가 격렬해질 수도 있겠네요 라고 덧붙였죠. 저는 계속 백운을 바라봤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쉬었죠. 눈은 굳건했지만 딱딱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을 아는 선생님이 학생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죠. 제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요함이 소음을 이긴다. 고요함이 평화를 가져온다.
코타로가 더 넓은 원을 그리며 백운 주위를 돌기 시작했어요. 약점을 찾으면서요.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지고 또 가까이 다가갔다가 멀어졌죠. 바쁘고 용감하고 중요해 보이려 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코타로가 잘생기고 에너지가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미소는 곧 사라졌죠. 그 에너지가 친근하지 않고 날카롭게 느껴졌거든요. 비둘기들도 땅을 쪼는 걸 멈췄어요. 고개를 기울인 채 가만히 서서 쇼를 구경하는 것 같았죠. 작은 디테일들을 알아챘습니다. 코타로의 꼬리는 높이 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뻣뻣했어요. 발걸음은 빠르고 가벼웠죠. 입은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신호가 아니에요. 반면 백운의 가슴은 느린 리듬으로 오르내렸죠. 몸은 이완되어 있으면서도 준비된 상태였어요. 시위를 걸었지만 당기지 않은 활 같았습니다. 또 하나의 진정 신호를 보냈어요. 라이언이 휴대폰에서 더 많은 내용을 읽었어요. 진돗개는 한국의 한 섬에서 사람들의 사냥을 도왔대요. 혼자 생각하면서도 팀으로 일해야 했죠. 용감하면서도 신중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고요. 저는 시선을 돌리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운을 보면 볼수록 한국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장소 이상으로 느껴졌어요. 먼저 차분하게, 먼저 명확하게, 필요할 때만 강하게. 코타로가 작은 속임수를 썼어요. 땅 냄새를 맡는 척하다가 빠르게 튀어올라 백운의 얼굴 가까이에서 또 에어스냅을 했죠. 미카가 더 크게 코타로 라고 불렀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가 멈췄죠. 걱정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걱정됐어요. 저는 훈련사가 아니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무도 다치지 않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코타로가 백운 바로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빨에 비치는 밝은 빗줄기가 보일 정도로 가까웠죠. 목구멍에서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긴장감이 있었어요. 공기 중의 에너지가 너무 팽팽해진 줄처럼 팽팽해졌죠. 백운은 여전히 짖지 않았어요.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죠. 거리와 시간을 재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개입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개를 믿었죠. 그 순간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공원은 불이 꺼지기 직전의 극장 같았습니다. 코타로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순간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했죠. 움찔하거나 짖거나 실수하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 뭔가 바뀌었어요. 작지만 분명했죠. 백운의 근육이 수면 아래 모이는 파도처럼 모였습니다. 어깨가 반인치 정도 올라갔어요. 목이 길어졌죠.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음에 일어날 일을 기다렸습니다. 모든 것이 팽팽해졌어요. 공원이 저와 함께 숨을 참는 것 같았죠. 백운의 가슴이 한번 천천히 깊게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속으로 숫자를 세는 것 같았어요. 하얀 털 아래 근육이 모였죠. 서두름도 없고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백운이 일어섰습니다.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짖지도 않고 뛰지도 않았죠. 안개 속에서 산이 나타나듯 조용하고 꾸준하고 확실하게 일어섰습니다. 코타로의 눈을 마주보고 움직이지 않았죠. 잠시 물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코타로도 느꼈어요. 걸음이 짧아졌고 귀가 실룩거렸죠. 용감해 보이려 했지만 몸이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다리에 작은 떨림이 보였어요. 백운이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단 한 걸음이었어요. 나는 여기 있다. 준비됐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코타로가 대답하려 했습니다. 꼬리를 더 높이 들었어요. 목구멍에서 작은 소리를 냈죠. 으르렁거리려 했지만 가늘게 나왔습니다. 잠시 입을 벌려 다시 이빨 끝을 보여줬어요. 입술 들어올리기였죠. 아까의 남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해 보이지 않았어요. 백운이 제가 책에서만 읽었던 행동을 했습니다. 코타로의 머리 바로 위에 자신의 머리를 놓았어요. 밀지도 않고 세게 닿지도 않았죠. 그저 거기에 더 높이 있었습니다. 오버헤딩이라고 해요. 이게 언어로는 명확하고 확실한 메시지죠. 내가 너보다 위다. 조용한 심장 박동 하나만큼 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한 번 소리를 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낮고 짧았죠. 듣기보다 느껴지는 북소리 같았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코타로의 몸이 빠르게 바뀌었어요. 등에 털이 내려갔죠. 꼬리가 단단한 말림을 잃고 아래로 내려가 다리 사이로 말렸습니다. 앞다리가 접히며 땅에 미끄러졌어요. 그리고 옆으로 굴러 배를 보였죠. 발은 가슴 가까이 구부렸습니다. 눈을 잠시 꽉 감았어요. 당신을 믿어요. 제발 다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복종이었습니다. 최종적이고 솔직한 복종이었어요. 공원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둘기조차 가만히 있었죠. 최 씨를 봤습니다.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든 수업이 잘 끝난 선생님 같았어요. 미카는 코타로의 목줄을 양손으로 잡은 채 가만히 서 있었죠. 최 씨를 보다가 백운을 봤어요. 놀라고 조금 당황했지만 감사한 표정이었죠. 백운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코타로 위에 서지 않았어요. 놀리지도 않았고 밀지도 않았죠. 그저 돌아서서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부드럽고 차분하게 실수로 열린 문을 닫은 것처럼요. 소음 없이 과시 없이 그저 질서만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숨 쉬는 걸 기억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곧 안정됐죠. 충성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죠. 차분한 사고, 용감한 타이밍, 명확한 메시지, 낭비 없는 움직임. 코타로가 다시 일어나 앉았어요. 작고 조심스럽게요. 백운을 살짝 보다가 아래를 보다가 다시 살짝 봤죠. 강한 규칙을 방금 배운 학생 같았습니다. 다시는 어기고 싶지 않은 규칙을요. 미카가 옆에 무릎을 꿇고 코타로의 털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그녀가 속삭였죠. 최 씨가 한 걸음 옆으로 움직여 제가 백운을 더 잘 볼 수 있게 했어요. 싸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죠. 싸움을 끝내죠.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시끄럽게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도구를 아는 장인처럼 자랑스러워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라이언이 마침내 다시 말했어요. 전문가들이 말하길 최고의 개들은 종종 실제 싸움을 피한대요. 자세, 눈, 작은 소리를 사용하죠. 최소한의 에너지, 최대한의 의미. 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그거죠? 백운이 다시 최 씨 발치에 누웠어요. 발에 머리를 얹고 조용한 경비원처럼 공원을 지켜봤죠. 해가 얇은 구름 뒤로 미끄러져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이제 그게 제 마음속 그림처럼 느껴졌죠. 기다리고 지켜보고 적절한 순간을 선택하는 하얀 개, 한 걸음과 한 소리로 폭풍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는 모습. 소리치지 않는 리더십을 생각했습니다. 진짜가 되기 위해 시끄러울 필요 없는 힘을 생각했어요. 그날 밤 공원이 저를 따라 집까지 온 것 같았어요. 노트를 테이블에 놓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가 그 순간을 촬영했더군요. 짧은 영상이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었죠.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조회수는 빠른 엘리베이터처럼 계속 올라갔습니다. 벤치, 나무들, 빨간 공, 코타로가 돌고 백운이 산처럼 천천히 일어서는 모습이요. 작은 으르렁 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오버헤딩을 봤죠. 그리고 코타로가 구르며 배를 보이는 걸 봤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최대한의 의미였죠.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사용자가 썼어요. 시바견은 고집이 셀 수 있어. 오늘 진돗개를 존경하게 됐어. 브라질 사용자는 이건 영혼의 싸움이야. 너와 싸우지 않을게, 너를 이끌게. 소름 돋아라고 썼죠. 게 전문가가 올렸습니다. 진정 신호 보이죠? 코 핥기, 고개 돌리기. 한 걸음 보이죠? 한 소리. 이게 리더십이에요. 다른 전문가가 페로몬을 언급했어요. 개들이 서로 읽는 냄새 신호죠. 아마 코타로의 몸에서 걱정의 냄새가 났을 거예요 라고 글에 써 있었습니다. 아마 백운의 몸에서는 차분함의 냄새가 났겠죠. 다음 날 공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이미 거기 계셨죠. 백운이 하얀 돌처럼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미카가 코타로와 함께 몇 분 후에 왔어요. 우리는 벤치 옆에 섰죠. 영상이 도처에 퍼졌다고 말했습니다. 댓글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전했어요.
미카가 고개를 살짝 숙였죠. 사람들이 배울 수 있어서 기뻐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최 씨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의 개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진짜 역사를 알고 싶어요. 제대로 가르치고 싶거든요. 그가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분명했어요. 진도는 한국 남서쪽 해안에 있는 섬이에요. 오랫동안 진돗개는 거기서 살았죠. 큰 도시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서요. 그래서 혈통이 아주 순수하게 유지됐습니다. 사람들은 사냥에 썼어요. 때로는 멧돼지처럼 개보다 큰 사냥감이었죠. 진돗개는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팀으로 일해야 했습니다. 용감한 마음과 신중한 정신을 배웠죠. 그가 지팡이를 한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한 주인 충성심도 있어요. 진돗개는 종종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 유대는 아주 강합니다. 귀소 본능도 있죠. 이건 감정만이 아닙니다. 방향 감각, 기억력, 의지예요. 시바견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어요. 일본이죠. 산악지대예요. 시바는 사냥꾼들이 작은 사냥감을 찾는 걸 도왔어요. 빠른 회전, 빠른 결정, 강한 독립성이죠. 진돗개와 시바견 둘 다 스피츠 계열이에요. 뾰족한 귀, 말린 꼬리, 두꺼운 털이죠. 하지만 다른 일과 다른 땅이 다른 정신을 만들었어요. 진돗개는 먼저 차분하고 필요할 때만 강해지는 법을 배웠죠. 시바는 빠르고 독립적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둘 다 특별합니다. 처음에 단순한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진돗개는 그저 충성스러울 뿐이라고요. 미카가 코타로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저도 너무 빨리 판단했어요. 코타로는 아름답고 용감해요. 맞아요. 하지만 규율과 존중을 배워야 해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녀가 최 씨에게 미소 지었죠. 조언을 구해도 될까요? 집중을 요구하는 짧은 산책이 좋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명확한 규칙, 조용한 칭찬이요. 시끄럽지 않게, 화내지 않고요. 먼저 차분하게. 코타로가 조금 더 똑바로 앉는 걸 봤어요. 사람 말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았죠. 학교 규칙을 아는 선배를 보는 신입생처럼 백운을 바라봤습니다. 떠나기 전에 최 씨와 백운에게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미카도 인사했습니다. 가르침에 감사해요. 용감한 미소와 함께요. 다음 날 아침 같은 공원으로 다시 갔어요. 공기가 시원했죠. 풀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몇 마리 비둘기가 작은 경비원처럼 길을 따라 깡충거렸어요. 최 씨는 이미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백운이 시냇물 속 하얀 돌처럼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죠. 차분한 얼굴, 차분한 눈, 차분한 숨. 올려다볼 때 어제 느꼈던 똑같은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어깨가 이완되었어요. 미카가 코타로와 함께 몇 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걸었어요. 손이 조심스럽게 목줄을 잡고 있었죠. 벤치에 다가와서 최 씨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고 싶어요. 코타로도 배우게 하고 싶고요. 최 씨가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개들에게는 그들만의 규칙이 있죠. 우리가 올바른 규칙을 따르도록 도울 수 있어요. 저는 그들 옆에 서서 거기 있는 게 행복했어요. 작은 학교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죠.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오늘 시도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 쉬운 단계들. 차분한 단계들이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팡이로 길을 한번 톡 쳤어요. 집중부터 시작해요. 움직임 전에 집중. 행동 전에 차분함이죠. 미카에게 작은 손짓을 보여줬습니다. 두 손가락을 가슴에서 눈으로 가져가는 동작이었어요. 봐요, 부드럽게 말했죠. 백운을 바라봤습니다. 목줄을 당기지 않았어요. 반복하지도 않았죠. 그저 한번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운이 고개를 들어 최 씨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서두름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었죠. 최 씨가 부드럽게 잘했어라고 말했어요. 거의 속삭임이었죠. 최소한의 에너지, 최대한의 의미였어요. 미카가 코타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작은 손짓을 따라했죠. 처음에 코타로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자전거 벨이 울렸어요.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였죠. 나뭇잎을 쫓고 싶어 했습니다. 미카는 기다렸어요. 당기지 않았죠.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분하고 고르게 반복했어요. 코타로의 눈이 그녀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단 1초였지만 중요했어요. 미카의 미소는 작고 따뜻했죠. 잘했어 속삭였습니다. 작은 간식을 줬어요. 우리는 앉기, 기다리기, 함께 걷기를 연습했어요. 짧은 지시, 명확한 단계들이었죠. 미카는 낮고 일정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코타로가 흥분하면 움직임을 멈췄어요. 코타로가 진정되면 다시 움직였죠. 차분할 때 시작, 시끄러울 때 정지. 차분할 때 시작, 시끄러울 때 정지. 패턴이 간단했고 노래처럼 작동했습니다. 최 씨는 조용한 자부심으로 우리를 지켜봤어요. 명확한 규칙, 차분한 칭찬. 이해하고 있네요. 제대로 가르치고 싶어서 최 씨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왜 이게 제가 본 다른 훈련과 다르게 느껴지나요? 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걔가 누구인지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진돗개는 한국에서 왔죠. 역사가 진돗개를 만들었어요. 진도에서 그들은 사냥했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팀으로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기다리고 지켜보고 중요할 때만 움직이는 법을 배웠죠. 먼저 차분하게, 필요할 때만 강하게. 미카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시바는 독립적이에요. 때로는 자기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해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통제하려 했는데 도움이 안 됐죠. 오늘은 먼저 차분하게 해볼게요. 계속 연습했습니다. 10걸음 앞으로 멈춤, 봐, 앉아, 잘했어. 10걸음 뒤로 멈춤, 기다려, 잘했어. 코타로의 머릿속에 새로운 지도가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해가 나무 사이 틈을 찾아 길 위에 금빛 줄무늬를 그렸죠. 코타로가 미카의 신발 근처에 누웠습니다. 경계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그저 쉬고 있었어요. 배구는 발에 머리를 얹고 안전한 날의 경비원처럼 약간의 관심으로 비둘기들을 지켜봤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늦은 오후가 공원을 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진돗개 배군 시바견 코타로와 함께 길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군이 멈췄죠. 귀가 작은 레이더 안테나처럼 들렸습니다. 코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킁킁킁 공기를 맛보듯이요. 등을 따라 털이 천천히 일어섰죠. 화가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그의 시선을 따라 나무 가장자리를 봤어요. 큰 개 2마리가 그늘에서 나왔죠. 목줄이 느슨하게 땅에 끌리고 있었어요. 사람은 없었죠. 눈이 뜨겁고 불안정했습니다.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스트레스 받은 개들이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개들이었어요. 제 뒤로요. 최 씨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손으로 미카의 팔꿈치를 잡아 뒤로 안내했죠. 그녀는 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타로가 작지만 당당하게 그녀 옆에 섰어요. 라이언이 휴대폰을 들며 속삭였어요. 관리인에게 전화하고 있어요. 배군이 3걸음 앞으로 나가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와 새로 온 개들 사이에 몸을 놓았어요. 머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긴 숨 하나로 가슴이 커졌어요. 그리고 깊은 곳에서 낮은 소리를 하나 냈죠. 크지 않았고 빠르지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최대한의 의미였어요. 큰 개 2마리가 속도를 늦췄어요. 우리를 둘러싸려는 듯 옆으로 퍼졌죠. 배군이 무게를 옮기며 더 큰 개를 먼저 향해 어깨를 돌렸습니다. 몸으로 막기 싸움이 아닌 메시지였죠. 코를 한번 핥았습니다. 진정 신호였어요.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죠. 멈춰. 생각해. 가까이 오지 마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큰 개 1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코타로가 빠르게 3걸음 앞으로 그 다음 옆으로 뛰며 날카롭게 짖었어요. 1번, 2번. 예전에 날 봐. 짖음이 아니었죠. 주의를 돌리는 거였습니다. 작은 혜성처럼 밝고 빠르게 호를 그렸어요. 큰 개의 눈이 그에게로 향했죠. 코타로가 다시 짖고는 배군의 어깨 뒤로 돌아왔습니다. 안전한 차선을 택하는 윙맨처럼요. 2번째 큰 개가 머리를 낮추고 턱을 조였어요. 배군을 향해 강하게 2걸음 다가왔죠. 배군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도 키가 커졌어요.
꼬리를 곧게 거의 땅과 평행하게 유지했죠. 눈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른 개의 시선 위로 들었죠. 오버헤딩이었습니다. 가슴에서 작은 울림을 내보냈어요. 과시가 아니었고 고함도 아니었죠. 규칙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어요. 첫 번째 큰 개가 귀를 뒤로 젖혔어요. 두 번째는 빠르게 눈을 깜빡였죠. 차이를 냄새로 맡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의 페로몬이 사라지고 차분함의 페로몬이 공간을 채우는 거리요. 둘 다 주저했고 그 작은 틈이 전부였어요. 잘했어. 백운 최 씨가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를 몰아붙이지 않았어요. 당기지도 않았죠. 신뢰했습니다. 멀리서 자전거 벨이 울렸어요. 공원 문에서 관리인의 무전기가 지직거렸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몇 초만 더 유지하면 됐죠. 첫 번째 큰 개가 왼쪽으로 돌려고 했어요. 코타로가 그쪽으로 뛰며 한 번 짚고는 반원을 그리며 우리 쪽으로 돌아왔죠. 전투기가 아닌 신호탄이었습니다. 주위를 훔치고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큰 개는 혼란스러워하며 다시 자세를 잡았죠. 두 번째 개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백운이 옆으로 미끄러지며 개의 어깨를 부딪혔어요. 세 개는 아니지만 정확했죠. 선을 깼습니다. 생각을 깼어요. 여기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개가 놀라서 비틀거리며 다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최대한의 의미였어요. 그때 들렸습니다. 로키, 벨라, 이리 와. 길에서 목소리가 났어요. 밝은 재킷을 입은 남자가 목줄 두 개를 들고 뛰어왔죠. 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혼란을 더하지 않았죠. 남자가 목줄을 채우는 동안 백운이 공간을 지켰어요. 우리 모두에게, 특히 최 씨와 백운에게 빠르게 고개를 숙였죠. 빠른 사과와 함께 개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공원 관리인이 잠시 후 도착해 메모를 하고 목줄에 대해 상기시켰어요. 코타로가 한 번 몸을 떨고 미카를 올려다봤어요. 그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목에 손을 얹었죠. 백운이 최 씨에게 돌아와 앉았습니다. 호흡이 느렸어요. 눈은 밝지만 평화로웠죠. 아이들에게 한국의 진돗개가 시끄럽지 않은 용기를 보여줬다고 말할 거예요. 세상을 부수는 대신 고치는 힘을요. 저는 충성스러운 한국계 이야기를 안다고 생각하며 여기 왔어요. 이제 더 풍부한 이야기를 알게 됐죠. 역사, 판단력, 타이밍, 팀워크. 이걸 품고 갈 거예요. 누군가 진짜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 묻는다면 하얀 개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